수산화칼륨은 농도가 높을수록 세척력이 좋지만 5%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분류돼 교육당국이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요.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등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. 장성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. 자동 세척기에 옮겨집니다. 이 과정에서 이른바 양잿물로 알려진 수산화 나트륨 등이 다량으로 사용됩니다. 당시 교육당국은 문제가 된 유독물질 세제를 쓰지 말도록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렸습니다.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도 일부 학교들은 양잿물로 알려진 수산화 나트륨 함량 20% 이상의 유독성 세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5% 이상이면 유독물질로 분류돼 몸에 묻거나 먹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지만 세척력이 좋다는 이유로 쓰는 겁니다. 영유아와 노인 환자를 돌보는 어린이집과 요양병원에서도 수산화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유독물로 분류되는 함량 10% 이상의 수산화 칼륨 세제를 쓰고 있습니다. 중간에 한번 바뀐 게 안 닦였다고 해서 한 몇 달 전에 헹굼 좀 써봐요. 이게 세정하고 난 다음에 많이 헹가야 되는데 이게 이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. 얼굴 씻기는지 옆에서 미끄덩미끄덩 그래요. 막 세척한 식기에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시약으로 확인해보니 잔류 물질이 보라색으로 선명하게 변합니다. 식기 세척기는 한 번 사용한 세젠물을 재사용하는 구조여서 세제 성분이 남을 수밖에 없고 이를 중화시키는 린스 공급이 중단되면 더욱 위험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. 식기 세척기의 그 구조적인 문제가 이 물이 돌아서 계속 돌고 돈다는데 여기에 고여 있다는 겁니다, 결국은. 고장이 난다고 하면 실제로는 세제만 도포되고 마지막 린스에서 중화를 못 시키고 물만 도포돼서 남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. 유독성 세제는 과거 문제가 됐던 학교 급식실보다는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병원, 대학, 기업체, 일반 식당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업계에서 한 60% 정도가 5%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5%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관련 소비자 업장 쪽에서 바로 반발이 있을 거예요. 덜 닦인다고. 경쟁하듯이 비율을 높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 있는 겁니다. 5% 이상의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 세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지난해부터 법이 강화됐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업체도 많지 않고 환경당국의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